1995년 부산에 있는 어느 작은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낡고 오래된 건물에서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는데 요양원 간호사와 관계자들이 환자분들을 필사적으로 대피시키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노인분들인데다 간호사 인력도 충분하지 않아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강아지 한 마리가 한 노인의 옷자락을 물고 자기 쪽으로 필사적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마치 그쪽으로 가면 위험하니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이. 노인은 요즘 하루가 참 길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벽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벌써 아침이구나. 근데 어제 밥은 먹었나? 부인 정옥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개월. 그녀가 없어진 세상은 마치 색깔이 빠져버린 듯하다. 냉장고 문을 열면 텅 빈 선반 위에 남은 반찬 몇 가지, 그마저도 언제 만든 건지 가늠이 안 된다. 식탁 위에는 부인의 사진이 있다. 꽃무늬 원피스, 따뜻한 미소, 그리고 옆에 앉은 하얀 강아지 한 마리. 그녀가 생전에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존재였다. 순이야, 영감이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내가 잘 지켜봐야 해. 그녀는 늘 강아지에게 그렇게 말을 걸곤 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정옥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 강아지 순이는 매일같이 노인의 곁을 지켰다. 심지어 부인이 입원했던 마지막 날에도 순이는 병원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고 했다. 박노인, 올해로 82. 젊은 시절엔 공무원이었고 누구보다 성실했다. 하지만 세월은 그런 사람에게조차 예외가 없었다. 그의 하루는 느릿하게, 그러나 고독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벽시계 초침소리, 냉장고의 진동음, 그리고 아내 정옥의 기침 소리만이 이 집의 전부였다. 정옥은 오랜 지병으로 몸이 쇠약해져 있었다. 몇 해 전부터 병원 신세를 졌고 요즘은 거의 누워만 지냈다. 노인은 매일 아침 그녀의 약을 챙기며 말했다. 정옥아, 오늘은 좀 괜찮지? 괜찮아. 당신이 끓여준 미음 덕에 좀 나았어. 그 대화는 짧았지만 그들의 유일한 일상이었다. 그날도 노인은 평소처럼 약을 챙기고 있었다. 그때 부엌 문틈으로 낯선 짖는 소리가 들렸다. 작고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어디서 왔을까? 저 녀석은. 그가 다가가자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인사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그 강아지는 그 집의 식구가 되었다. 정옥이 이름을 지었다. 예, 순이로 하자. 순하잖아. 눈빛이. 그때만 해도 노인은 몰랐다. 이 작고 하얀 생명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 마지막을 함께할 존재가 될 줄은. 며느리 선미는 그 사실을 곱게 보지 않았다. 어머니 걔는 좀. 요즘 알레르기도 많고 냄새도 나잖아요. 얘는 냄새 안 나. 깨끗하게 키워. 순하잖니? 그래도 우리 애들이 놀러 오면 무섭다고 할 거예요. 아들 영수는 그저 중재하려 했다. 여보, 어머니 말씀대로 놔두자. 아버지 심심하실 텐데. 하지만 선미는 눈을 흘겼다. 그래요, 다 좋죠. 근데 아버님이 치매 초기라잖아요. 강아지까지 챙길 정신이 있으시겠어요? 그 말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순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얘가 내 말은 잘 들어. 시간은 흘러갔다. 정옥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고 노인의 기억은 서서히 흐릿해져 갔다. 어느 날 저녁 정옥은 작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여보, 나 있잖아. 당신보다 내가 먼저 갈 것 같아. 노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소리야?
아직 멀었어.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순이를 바라봤다. 저 아이 순이한테 말 좀 해줘. 당신 잘 부탁한다고. 알았지? 그때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부탁은 사람한테 해야지. 강아지한테 하긴. 당신은 몰라. 순이는 다 알아들어. 내가 늘 이야기했거든. 그녀는 그날 밤 유난히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그러나 새벽녘 노인은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다. 순이가 침대 옆에서 낮게 울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아내에게 향했을 때 이미 그녀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순이는 계속 울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노인의 곁을 단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후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며느리 선미는 말을 아꼈지만 속내는 분명했다. 이제 혼자 계시기도 힘드실 텐데 요양원 생각도 해보셔야죠. 노인은 대답 대신 정옥의 사진을 바라봤다. 아직은 괜찮아. 순이도 있고. 그때 선미는 낮게 한숨을 쉬었다. 강아지요. 아버님 이제 그런 거 키우실 여유도 없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피로와 짜증이 묻어 있었다. 며칠 후 순이는 아침밥을 먹지 않았다. 노인은 순이에게 말을 걸었다. 왜 그래? 입맛이 없니? 그때 순이는 부엌 문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거기 있는 듯. 노인은 순간 정옥이 서 있는 듯한 착각을 했다. 정호가 너야? 그러자 순이는 조용히 짖었다. 마치 응, 맞아라고 대답하는 듯이. 그날 밤 노인은 부엌에서 작은 일기를 썼다. 정옥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 같다. 그가 펜을 놓는 순간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오늘도 순이는 내 곁을 지켜줬다. 그날 이후 그는 점점 더 순이에게 의지했다. 식사도 외출도 심지어 잠들 때조차 순이가 없으면 불안했다. 그런데 며느리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다. 아버님이 순이랑만 얘기해요. 우리랑 대화도 안 하시잖아요. 아들은 중얼거렸다. 그게 뭐 어때서? 혼자 계신데 그 정도 위안이라도 있어야지. 그게 치매가 더 심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결국 가족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단 하나,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실 것인가. 노인은 잠자코 듣기만 했다. 그리고 대답 대신 순이를 품에 안았다. 난 얘랑 같이 있을 거야. 정옥이랑의 약속이니까. 그 밤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순이는 그의 무릎 위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창문 밖엔 초승달이 걸려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정옥아, 넌 순이한테 무슨 말을 했니? 왜 얘는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걸까? 순이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이상한 평온이 있었다. 마치 그건 사랑이야라고 말하는 듯했다. 며느리 선미가 말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강아지 밥 챙길 정신 있으면 약이나 챙겨 드세요. 아들이 듣고 있다가 작게 말했다. 여보 그만해.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며느리 선미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힘든 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애 학원비에 대출 갚느라 정신이 없어. 아들은 중간에서 늘 난처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회사도 불안했고 집안 살림도 빠듯했다. 노인은 며느리를 이해할 만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그 모든 게 차가운 말로만 들렸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콕콕 찔렀다. 이제 내가 짐이구나. 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 어느 날 노인은 식탁 앞에 앉아
부인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은 참 현명했어. 순이한테 나를 부탁한다더니 진짜 그렇게 됐네. 노인은 손끝으로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훔쳤다. 그때 문이 열렸다. 며느리가 짜증 섞인 얼굴로 들어왔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강아지 밥값만 해도 한 달에 5만 원 넘어요. 솔직히 이제 그만 키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은 저항하듯이 대답했다. 얘는 나랑 약속했어. 순이는 내 가족이야. 며느리가 받아쳤다. 가족이요? 강아지가요? 아들이 옆에서 난처하다는 듯이 작게 말했다. 그만해, 여보. 그날 저녁 순이는 베란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일부러 밥그릇을 치워버린 탓이었다. 노인은 몰래 쌀죽을 끓여 그릇에 담았다. 순아, 미안하다. 할배가 미안해. 순이는 그런 노인을 바라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 눈빛에는 마치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다. 며칠 후 노인은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치매가 조금씩 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약물로 조절 가능하지만 가족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노인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의 말보다 마음에 더 크게 박힌 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한마디였다. 그 가족이 과연 나를 도와줄까?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인이 생전에 돌보던 작은 화분들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순이가 다가와 노인의 손등을 핥았다. 그래,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그는 낮게 속삭였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노인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부인의 생전 얼굴도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도 자꾸 뒤섞였다. 하루는 아침밥을 먹다가 며느리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저기, 저 너 이름이 뭐였더라? 며느리는 황당한 듯 노인을 쏘아봤다. 저요. 어머, 시아버님 또 왜 이러세요? 저 시집 온 지도 10년이 넘었어요. 아들은 그날 밤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기억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 며느리는 그때부터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식사도 따로 차렸고 말도 최소한으로 했다. 노인이 말을 걸면 예, 네 하고 끝냈다. 하지만 순이는 달랐다. 아무리 노인이 헷갈리고 실수를 해도 항상 옆에 있었다. 심지어 노인이 냄비를 태워 연기를 내뿜을 때도 순이는 짖으며 아들을 불러 위기를 막아냈다. 순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들도 그날만큼은 순이를 칭찬했다. 그러나 며느리는 말했다. 그렇다 해도 이제 위험해요. 아버님 혼자 계시기엔. 결국 아들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요양원으로 잠시 가 계시는 게 어때요? 노인은 저항하듯이 대답했다. 내가 왜 거길 가야 하냐? 이 집은 내 집이야. 아들이 설득하며 이야기했다. 잠깐만이에요. 치매 치료도 받고 순이도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순이는 안 돼요. 요양원에서 반려동물 안 받아줘요. 그 한마디에 노인의 표정이 굳었다. 노인은 멍하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내를 잃은 후 몇 달이 지났다. 박노인의 집은 점점 어수선해졌다. 식탁엔 먹다 남은 반찬들이, 거실엔 신문이 쌓여갔다. 아들 영수는 가끔 들렀지만 늘 바빴다. 아버지, 냉장고 정리 좀 하세요. 이거 다 상했잖아요. 괜찮아. 나중에 먹을 거야. 이게 나중에 먹을 게 어딨어요. 그 대화는 늘 같은 패턴으로 끝났다. 괜찮다. 와, 안 괜찮다. 왜 반복? 며느리 선미는 점점 예민해졌다. 여보,
당신은 왜 아버님 말만 믿어? 냉장고 음식도 썩고 집도 냄새나고. 이게 괜찮은 거야? 그래도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 몰아붙여. 나도 사람인데 참을 만큼 참았어. 아버님은 우리의 이름도 헷갈리시잖아. 그 말에 영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아버지의 기억력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 무렵 노인의 기억은 눈에 띄게 흔들렸다. 순이에게 밥을 주고 나서 또 그릇을 채우고 또다시 주었다. 그러다 자신이 그걸 세 번째 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챘다. 내가 이걸 벌써 했었나? 그는 머리를 쓸어 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순이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그의 발을 핥았다. 그 손끝에서 마치 괜찮아요라는 위로가 느껴졌다. 하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해. 요양원 알아볼 거야. 잠깐만 조금만 더. 조금만 그 말만 벌써 반년째야. 당신도 봤잖아. 아버님이 순이 밥 줄 줄 알고 냉장고에 밥 넣었는데 그게 3일 동안 썩어 있었잖아. 그날 밤 부부의 다툼은 커졌다. 그 소리를 들은 노인은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순이가 그의 다리를 베고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는 요양원 브로셔를 들고 왔다. 아버지, 이게 제일 깨끗하고 평이 좋아요. 거긴 냄새 나지? 요즘 요양원은 다 좋아요. 난 거기 안 갈 거야. 정옥이가 순이가 아버지, 이제 순이랑 둘만 있는 건 위험해요. 노인은 말없이 순이를 품에 안았다. 정옥이가 얘한테 날 부탁했어. 너희는 몰라. 얘는 내 식구야. 며느리는 울컥했다. 식구요? 그럼 우린 뭐예요, 아버님? 손자가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너희는 바쁘잖아. 순이는 나랑 같이 있어줘.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가며 말했다. 그래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며칠 후 아들 영수가 홀로 찾아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선미가 요즘 많이 예민해서.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냥 다들 각자 사는 거지.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래도 순이랑은 너무 정 붙이지 마세요. 언젠가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넌 아직 모르나 보다. 그 애는 떠나지 않아. 정옥이가 시켰거든. 그날 밤 노인은 꿈을 꾸었다.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보, 순이한테 잘해줘. 그 애는 내가 당신 곁에 두고 간 마음이야. 그는 꿈에서 깨어나 순이를 품에 안았다. 순이는 그 품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마저도 아내의 숨결처럼 따뜻하게 들렸다. 며칠 후 노인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손에는 부인의 사진과 순이의 목줄이 들려 있었다. 순이는 어김없이 그를 따라 나섰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노인은 순이에게 속삭였다. 너라도 같이 가주면 덜 외롭겠다. 그는 그렇게 요양원으로 향했다. 요양원은 회색빛 벽에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다. 노인은 낯선 침대와 낯선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순이의 꼬리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눈빛엔 다시 생기가 돌았다. 간호사가 옆에서 이야기했다. 어르신, 이 강아지는 정말 효자네요. 얘는 내 아내가 보낸 선물이야. 그날 밤 노인은 꿈을 꾸었다. 부인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당신, 순이랑 잘 지내요. 순이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
외롭지 않게 내가 그렇게 부탁했으니까요. 노인은 그 꿈에서 깨어나 한참을 울었다. 순이는 그의 눈물을 핥았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요양원은 오래된 건물이었다. 벽지는 눅눅했고 창문 틈새로 물방울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노인은 그곳이 좋았다. 낯선 곳이지만 순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매일 순이에게 말을 걸었다. 준아, 오늘은 비가 오네. 내 엄마가 비 좋아했지. 순이는 노인의 무릎 위에 머리를 얹고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요양원 전체가 어딘가 어수선했다. 간호사들이 뛰어다니며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고 어디선가 희미하게 타는 냄새가 풍겨왔다. 노인은 창문 밖을 보며 말했다. 이상하네. 누가 뭐 태우나?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화재였다. 요양원 복도에 경보음이 울렸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불이야. 어르신들 대피하세요. 사람들은 허둥지둥 뛰어다녔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다. 노인은 당황해서 침대 밑을 찾았다. 순이가 보이지 않았다. 순이야, 어디 있니? 그는 지팡이를 짚고 흔들리는 몸으로 문을 열었다. 연기가 자욱해 앞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짖음소리, 왈, 왈. 그 소리에 노인은 본능처럼 그쪽으로 향했다. 불길은 벽을 타고 천장으로 치솟았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노인은 숨을 헐떡였다. 순이야, 아빠 여기 있다. 순이가 뛰어나와 노인의 바지자락을 물고 자신 쪽으로 당겼다. 그 행동은 마치 가지 마세요. 그쪽은 위험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노인은 순이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아빠가 같이 있을게. 그 순간 천장에서 무너진 나무 조각이 떨어졌다. 노인은 순이를 감싸 안고 그대로 쓰러졌다. 소방대원이 소리쳤다. 여기 한 분 발견. 어르신이에요. 숨은 있어요. 강아지도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노인과 순이는 구조됐다. 하지만 순이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그 작은 몸은 연기와 화염에 심하게 되어 있었다. 노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기적이에요. 저 연세에 이런 상황에서 살아나다니. 간호사가 옆에서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강아지는 상태가 심각합니다. 노인은 사흘 만에 눈을 떴다. 눈앞엔 하얀 천장, 그리고 익숙한 냄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침대 옆 의자 위에는 순이가 누워 있었다. 몸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 꼬리는 여전히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순아, 노인은 손을 내밀었다. 순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고 그의 손가락을 하찼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선명한 꿈을 꾸었다. 아내 정옥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여보, 순이가 당신 지켰네요. 내가 잘 부탁했잖아요. 노인은 꿈속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았어. 순이가 나를 살렸어. 이젠 순이한테 고맙다고 꼭 말해요. 그 순간 노인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풀렸다. 그동안 뒤엉켜 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아내의 마지막 말, 순이가 병원 앞에서 울던 모습,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이 사람, 제발, 순이가 지켜줘요. 노인은 눈을 떴다. 그리고 울었다. 순아, 내가 그때부터 나를 지켜줬구나.
순이는 여전히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다. 간호사들이 조심스레 다가와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대단한 강아지예요. 자기 주인을 화염 속에서 끌어안았다니까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이제 봄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아내가 좋아하던 들꽃이 병원 화단에 피어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에 찾아왔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버님 죄송했어요. 그땐 너무 힘들어서.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래, 다 지난 일이야. 나도 너 힘든 거 알아.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순이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순이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수의사는 말했다. 이젠 오래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하염없이 순이 곁을 지켰다. 하루 종일 순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고 있었다. 순아,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사냐? 순이는 눈을 감은 채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순이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노인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작은 존재를 품에 안았다. 마지막 숨결은 아주 부드러웠다. 순이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표정을 지었지만 그것은 이미 말을 초월한 것이었다. 순이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꼬리를 흔들다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노인은 알 수 있었다. 사랑은 명백히 언어 그 이상이다. 순이의 작은 무덤 앞에서 노인은 오래도록 머물렀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고 눈동자는 흐려졌다. 그는 땅에 한 줌의 흙을 던지며 작게 말했다. 순이야, 내가 날 지켜줘서 고마웠다. 하늘에서 정욱이를 만나면 이번에는 정욱이가 외롭지 않게 해다오. 사람은 기억을 잃어도 마음은 잊지 않는다. 순이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흔적 따뜻한 기억, 살려준 기적,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지켰다는 사실은 영원히 노인의 내부에서 빛난다. 몇 달 후, 노인은 마을의 복지센터에서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순이 할아버지라 부른다. 시간은 치유했다. 상처는 아물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삶은 계속된다. 노인은 매일 아침 순이의 사진액자 앞에 앉아 인사를 건넨다. 오늘도 잘 지냈지라고. 삶은 연속이고 사랑은 다시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 어느 비 오는 날 작은 흰 강아지가 복지센터 마당에 나타난다. 젖은 털, 그러나 눈빛은 익숙하다. 노인은 그 강아지를 안고 웃는다. 너 순이 닮았네. 너도 좀 여기에 머물래? 한 여인의 부탁이 한 생명을 통해 지켜졌다. 때로는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존재들이 우리 곁에 머문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충성에서 가장 인간적인 위로를 얻는다. 기억은 잊혀질지라도 사랑은 남는다. 그리고 진심은 결국 길을 찾아 돌아온다. 사랑은 때로 기억보다 강하다. 그리고 진심은 끝내 길을 찾아 돌아온다. 사람은 잊어도 사랑은 남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려동물들의 작은 묘지 위에 놓여진 국화꽃처럼 고귀하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각색한 내용입니다. 댓글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상대방을 비난만 하지 않는다면 댓글창은 훌륭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진실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